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우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무척 덥습니다. 근데 더운 만큼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 보면 한국을 갖다 연일 때리고 있는데요. 네.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이 지금 점입 가경입니다.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집권 자민당의 2인자 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 사무총장 격이죠. 지금 일본 집권 여당의 2인자죠. 무시무시한 얘기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니까 하기우다 고이치 이 간사장 이야기는 이번에 뭐 세 가지 좀 물건 특히 이제 에칭가스라고 있죠. 불화수소.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아는 기술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이 저 반도체를 만드는 이 패널에 이제 그걸 새겨가지고 기흥 반도체 공장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그 판을 할 때 깨끗이 씻어내는 게 이제 불화수소, 에칭가스라 그러는데 그 화학 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듯한 사안이 발견됐다. 분명히 그것이 일본에서 우리 거의 뭐 전액 다 수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전략을 그것이 보니까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안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했고 좀 애매하죠 말이 애매하니까 후지 방송 계열의 FNN에서 자민당 고위 간부의 말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다. 꽝.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수입해간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게 저 일본에 대한 그리고 그 넘어가서 북한이 독가스를 생산하는데 썼다라고 이게 아무리 지금 뭐 경제 전쟁이 시작됐지만 일본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답을 내놔야죠. 즉각적으로 보면은 분명 입장을 갖다 사실을 팩트 갖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은 가짜 뉴스, 입만 열면 가짜 뉴스 지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분명 입장 분명히 해야죠. 지금 우리 사회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전시 애국주의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게 좀 팽배하고 있는데 전시 애국주의라고 하더라도 적들이 얘기한 전쟁을 할 때 경제적인 벌어진 건 이미 사실이고 이 상황에서도 일본이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안보 위해적인 행위들을 해온 것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다고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지금 정부 쪽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2018년에 이루어졌던 그 50만 톤에 가까운 정제유 불법 환적은 도대체 이건 정체가 뭐냐. 11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이른바 해상 불법 환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11차례의 정도가 아니죠. 50만 톤이면 뭐 드러난 것만. 적발된 거는 지금 그 대만에 그 불법 정제유 넘겨주다가 적발된 대만 사업가가 뭐 본인 자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서운이 국정원장으로 있는 이 여기에서는 이 배우가 중국인지 50만 톤이면 저 북한이 1년 내 딱 쓰는 양 정도를 해갔는데 이 수사를 해야 될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고 답을 내놔야지. 지금 뭐 지금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았으면 이거 불법 환적하는 거 하고 다 지금 암살 하살을 해도 지금 안 될 판에 지금 우리 정부가 그까지 침묵하고 두 번째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예요. 자, 저 불법 환적 지금 뭐 다국적군이 와가지고서 영불 7개국하고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지금 밤낮 없이 뒤지고 있는데 우리 우리 해군 가장 많은 정보자산과 경비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경은 왜 참석 안 하는 겁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안보 위협이 된다라고 또 적들이 주장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여적죄 적에게 제가 여기서 이제 여적죄 나왔기 때문에 여적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한 번도 적용을 안 했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보면은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여적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애국 시민 가운데는 뭐뭐뭐한 그 유명한 변호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조항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여적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 반역죄 중에서도 적을 이롭게 적에게 뭘 제공해서 만약에 지금
하기우다 일본 자민당 간사장 말이 사실이고 그 고위 간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애칭가스를 수입해서 우리 필요한 거 쓰고 나머지 일부분을 갖다 북한에 이른바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서 넘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건 딱 떨어지는 여적죄입니다. 딱 떨어지는 여적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금 하기우다 간사장 말은 자기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무역 보복 조치라는 것은 무역 보복 조치가 아니라 안보상 필요에 의한 조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입장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밝혀야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해상 환적과 네네. 그 일본 저 하기우다 고이치는 이제 네. 운만 뗐고 네. 일본 그 후지 방송 계열 뉴스 네. 네. FNN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민당 고위 간부를 이용해 갖고 네네. 어느 시기에 네. 불소 관련 물품이죠. 네네. 고순도 플러스 애칭가스 대량 발주가 급히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어느 순간에 급히 들어왔다면 급히 들어왔는데 예. 수출한 뒤에 네. 일본에서 저 보내준 뒤에 한국 측 기업에서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다. 네. 북으로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요미우리 신문 저 보도를 이용해 가지고 긴급 속보로 보내드렸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한국에 확보된 한 달.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확보한 그 애칭 그 가스 가스가. 보라수소가 재고가 한 달분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뭐 3개월 변하지 어제 오늘부로 나오고 있는 거는 벌써 큰일 났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재고가 한 달치밖에 안 돼서 아니에요. 오늘 나온 거에 하면 한 달치도 아니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일주일치가 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일본은 수출을 갖다 예를 들어서 10만 톤을 했어. 그렇죠. 이 10만 톤이 가 있어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대로 석 달치가 있어야 되고. 좀 살살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니 그리고 또 어. 요미우리 얘기대로 한 달치는 최소한 있어야 돼. 근데 막상 터지고 나니까 지금 삼성 측, SK 측에서 나오는 것은 일주일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대한민국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묵인하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묵인하에 만에 하나라도 진짜 하기우다 이야기대로 그것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여적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아니 처벌 받을 정도 아니 우리를 공격할 반역죄지. 반역죄죠. 국가 반역죄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왜 가만히 있어? 그 대응 여기까지 몰려오게 된 한일 관계가 적성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경제 제재는 예. 유엔이 북한에게 하는 거고 이라크에 시리아에 하는 것이지. 네. 가장 가까운 지금 경제적으로 의존 관계가 높은 일본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해 가지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겠다 달려들고 네. 더군다나 그 이유가 한국이 가져간 저 독가스 제조 원료가 될 수 있는 불화수소가 북으로 넘어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오벙하게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3개월 뭐가 남아 있어서 충분한 여유 시간이 있다 그랬는데 개뿔은 뭐 지금 일본은 정확하게 파악가 좀 한 달치 있을 거라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 달치보다 적은 일주일분 남았다는 건데. 네네. 나 참. 저희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 이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의 이야기들이 지금 연일 계속 나오고 있다면은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 빨리 입장 발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모든 북한에 넘긴 그런 것들을 갖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방장관이 네. 6.25가 뭐 김일성의 전쟁 범죄자 아니냐고도 대답하는데 뭐 10몇 초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19초. 예. 이거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답 내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왜 불법 2018년에 이루어졌던 그 50만 톤의 그 강범위한 우리가 다국적군이 지금 사진 보잖아요. 북한 배 조그만 것들 1000톤 미만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50만 톤을 해갔으면 도대체 뭐 얼마를 배를 띄워가지고 관련이 됐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서훈 이 직무유기로 지금 이거 쫓아내든지 해야지 수사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그래도 윤석열이 그 사람은 또 무슨 주적이 북한에 돼.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네. 정저히 50만 동 갖다 준 여적죄한 놈들 찾아내야지. 그 수사 왜 안 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정경도 국방부 장관 얘기했습니다만은 6.25가 남침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데 무려 19초가 걸리고 나저 기가 막힌 사람. 그런 자가 대한민국 국방의 총수로 있으니 내 참 보면 평상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입니다만은. 네. 이 정권 내에서는 김일성이가 남침해서 한국에 났던 대통령도 인정을 했잖아. 북한이 침략이라고. 근데 자기만 이렇게 뻥끗하지
다른 사람들이 장관이나 뭐 수사관 이런 사람들이 6.25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아웃되는 거죠. 아웃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평상시에 정말 안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너무 뭐 한 얘기로 지들 독불 장군도 아니고 말이지 정권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내일 모레죠. 내일부로부터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제 보면 서면으로 먼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듭디다. 6.25 딱 떨어져. 우리 주적이 누구냐? 북한. 명쾌하잖아요. 근데 지금 종북 좌파들이 예. 오늘 우리 이 방송 보고 나면은 김연광이 황태순이는 알고 봤더니 토착 외구네. 그리고 막 공격하잖아요. 토착 외구세요? 저 토착외구가 대한민국 저 애국 시민이거든요. 근데 토착외구라는 표현 이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프레임을 지금 해서 마구잡이로 지금 그렇죠. 이놈처럼 다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토착외구라는 그 프레임을 갖다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냐니까 이 사람들이 적폐하고 2년 동안 해먹었잖아. 적폐 청산하고. 근데 적폐하고 다 잡아먹으니까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놈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적폐하고 이제 현안의 약발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새로 만든 게 토착외구라는 표현인데 이걸 만든 자가 이제 친일파란 말을 안 써요. 토착외구라고. 그렇죠. 왜냐니까 이런 겁니다. 친일파라고 얘기하자니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걸리잖아. You know? I know. 그러니까 전우용이라고 제가 보니까 서울대 인문대 그 국사학과 나온 친구도 저보다 4년 후배던데 이 전우용이라는 친구가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토외천지라는 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친구가 만든 신조어가 토착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이 좌익 종북 좌파들이 자기네 반대하는 놈들은 뭐 나경원도 토착외구, 김무성도 토착외구. 아니 1.1번 제국주의 끝난 지가 지금 73년이 됐는데 아니 토착외구 어딨어? 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인데. 난 여기서 한 가지. 난 나경원 대표 변호사 아니에요? 이런 전우용 씨 같은 경우 이렇게 토착외구 뭐 거는 점 몽땅 다 명예훼손으로 거십시오. 명예훼손 지금 좌파들이 하는 법 있잖아. 자기들 조금만 불리한 거 있으면 몽땅 걸잖아.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뭐 직권당도 대표가 그 이름으로 참 명예훼손하대. 대통령 뭐 그렇게해가지고 화재 진압 늦어진 거 아니냐는 의문제 날뛰는데. 그런데 이걸 다 제기해서 그야말로 주변을 갖다가 상대방들이 다시 이런 어떤 엉터리 이른바 프레임 전에는 못 걸게 해야 됩니다. 전에는 역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게 전에는 네. 그 뭐 그 이쪽 진영에서 저쪽 욕할 때 빨갱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프레임을 씌웠는데 이제는 저기가 우리 사회 주류 세력이 되니까 좌익들이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통 시민 서민들까지 토착외구 적폐 2년 동안 욕하더니 이제는 적폐 다 약발이 떨어져서 토착외구. 그러니까 토착외구 이 프레임에 안 빠지시도록 다들 좀 대처하자는데 게을러가지고 또 토착외구라고 그래도 가만히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41년부터 42년까지 저 일제 총독부가 우리나라 창씨 개명할 때 창씨 개명률이 80%가 넘습니다. 즉 대한민국, 북한, 공이다. 당시 한반도, 조선반도에 살던 사람의 80%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창씨 개명했으니까 다 토착외구 올시다. 일본하고도 경제전쟁 벌어졌으니까 올해 말까지는 또 토착외국에 또 수도 없이 하겠죠. 자기네 없이 정부 비판하고 문재인 뭐하냐 말이야. 일본 애들 뭐 왜 못 해주냐 그러면 이런 토착외국 같은 새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 저 자민당 집권 자민당의 2인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이 얘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이른바 프레임 주홍 글씨에 여기다 변명 못하면 당신이나 당신 수하들 서훈 비롯한 그 수하들은 실제로 그들이 한 말을 갖다 인정하는 꼴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빨리 입장 발표하십시오.